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퇴소한 초보 엄마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서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느라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고요. 시부모님은 충남 논산으로 귀농하셔서 딸기 농사를 지으시며 작은 화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선의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 둘이 서로 자매처럼 의지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하듯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와 남편은 딱히 마찰이 없었는데 아들 부심 대단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파토 날 뻔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파혼을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수 바빠? 야, 너는 형수한테 형수가 뭐냐? 형수님이라도 똑바로 안 불러? 아니, 20년 넘게 이름 불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형수가 되겠어? 나 참,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왜 그래 수아나? 무슨 일 있어? 자기가 너무 받아주니까 수환이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제 손윗사람인데 대접받아야지. 내버려둬. 편하고 좋지 뭐. 어른들 앞에서만 조심하면 되니까. 아무튼 무슨 일인데? 아니, 나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요. 저번에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했지? 동서지간 될 사이인데 서로 왕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좋지 뭐. 천방지축 김수환을 길들인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게, 저 녀석이 사고를 앵간히 쳤어야지. 에이, 형 또 그런다. 내 여자친구도 성수동 출신인데 슬기 너 알 수도 있겠다. 얘도 성수초 나왔다는데 우리랑 동갑이거든. 그래? 신기하네. 그나저나, 날은 언제로 잡게? 우리도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아예 약속을 정하는 게 좋아.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어때? 형도 비번이고 쉬고 있다며.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자 콜? 야, 임마. 나 내일 출근이야. 술은 무슨 술이냐? 에이, 오빠. 가볍게 한잔하자는 건데. 그리고 수환이 여자친구 데려온대잖아. 자꾸 틱틱댈래? 에잇, 알았어. 약속 장소랑 시간이랑 문자로 보내놔. 네 형수 데리고 시간 맞춰 갈게. 오케이, 그럼 이따 봐. 저는 남편을 만날 당시에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나 부모님끼리 서로 왕래하며 가까이 지낸 소꿉친구가 바로 제 시동생입니다. 시동생은 저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시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을 바라보는 나이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곧 양가 집안의 인사를 앞두고 있었죠. 워낙 어려서부터 시동생과 가까이 지냈던 터라 결혼해서도 터울 없이 잘 지낼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예비 손아래 동서와도 결혼 전에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거든요. 예비 동서와는 알고 보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더라고요. 성격이나 식성도 저랑 비슷했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외국에 계시는 게 상황이 비슷해서 더더욱 정이 갔습니다. 그렇게 고부 갈등은 없고 동서지간 사이도 좋은 완벽한 가정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었죠.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외국에서 잠시 귀국한 부모님과는 식사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슬기야, 어머님한테 예단 목록 받았어? 응. 상견례 전에 미리 주셨더라. 아무래도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매번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전해주고 상견례 때 말씀하실 건가 봐. 나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좀 웃기지 않아? 이불이나 화장품 세트. 이해는 하는데 다른 것들 봐봐. 냉장고 세탁기. 다 바꾸시려나 봐. 헉, 이게 다 뭐래?
저거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들 아니고? 아니야. 시어머니가 바꾸실 건가 봐. 내가 신혼살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왜 예단에 포함시키냐시던데? 아주버님 보시면 짜증내시겠다. 아니, 나 결혼할 때도 저렇게 주시려나? 글쎄? 근데 저번에 집에 가보니까 다 최신형에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던데. 비스포크 냉장고 알지? 어머니가 그거 쓰시던데? 김치 냉장고랑 세트로. 그럼 정말 얼마 안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저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준비해봐야지. 준비하다가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안 그래도 수환이가 서로서로 돕자더라. 그럼 나야 좋지. 남편들이 바쁜데 동서지간 우애라도 다집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치맥 어때? 좋지. 제 친정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는 터라 자주 왕래를 하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는 시댁과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구색을 맞춰야 했고 상견례 전에 예단 목록을 미리 받아두기까지 했거든요. 다들 결혼 전에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도 겪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결혼을 하는 거라던데 예단에서부터 살짝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죠. 친구같이 지내는 시동생 부부 덕에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었지만 제 기준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굳이 가정가구를 새로 싹 바꿔야 하고 현금 예단도 받고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에 온갖 걸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을 홀로 키워오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자식 둘을 훌륭히 키워낼 의사를 만들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단 목록을 보면 마치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보답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 준비해 보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예단 목록을 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니께 찾아가 한바탕 했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예단 목록 간추려서 다시 보내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러질 못했네요. 그리고 너는 벌써부터 시어미랑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니? 너 정환이한테 예단 너무 과하다고 그새 일러 바쳤잖니. 아,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 와서는 왜 너한테 예단으로 부담 주냐고 아주 지랄지랄을 하더라. 어머, 그 정한 씨가요? 전 그럴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이미 지랄한 거 뭐 어쩌겠니. 남들은 다 그 정도 한다는데 뭐가 부담이 된다고 그걸. 어휴. 신혼살림은 어쩌고 있어? 그것도 한 군데서 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집 걱정은 덜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그럼 나 아는 사람이 매장하니까 거기서 해라. 가구도 마찬가지고 다 최고급으로 맞춰. 이왕이면 아는 데서 하면 좋잖냐. 여기에 전화해보고 내 이름 대면 알 거다. 네, 감사해요. 조만간 정환 씨랑 저녁 식사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가 웬일이냐? 일단 알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언이라는 핑계로 저에게 온갖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신혼집도 병원과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굳이 아파트를 고집하셔서 결국 그 고집 꺾지 못하고 병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오피스텔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정말 최적의 장소라 생각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근무 시간도 다르고 주로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길 바거든요. 하지만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가전이며 가구며 심지어 이불 색깔까지 간섭하시는데 슬슬 저도 지쳐갈 때쯤 서로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이 제주도신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손수 청첩장을 전해주셔야 한다며 한 달 살기 겸 제주 여행을 다녀오신 뒤였어요. 예, 결혼 준비도 이제 막바지인데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정했니? 저희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정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으로 오래 나가는 건 좀 그래서요.
제주도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강원도나 부산 쪽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올까 싶어요. 뭐? 제주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제주도라니. 어머니, 제주도가 어때서요? 요즘 제주도가 완전 핫하잖아요. 다들 못 가서 안달인데. 국내잖니. 신혼여행은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 해. 시간도 그렇고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서요. 정환 씨도 요즘 수술 많아서 엄청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 일단 알겠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추천해 주실 곳이라도. 이왕 가는 거 좋은 데 가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조금 이따 연락하마. 형수, 신혼여행 어디로 가? 제주도 생각하고 있어. 수술도 많이 하는 시기고. 진료 일정이나 근무 일정으로 보나 그냥 국내에서 이것저것 즐길까 생각하고 있어. 형이 요즘 바쁘긴 하지. 최 교수님, 장기 출장 가셔서 하필 그 기간이라. 그래서 결혼을 미룰까도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 일부러 일정 맞춰 한국 오는데 바꾸는 것도 일이라서. 피곤한 거야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주도로 정해진 거? 글쎄? 사실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제주도 가지 말고 해외로 가라고. 엄마가 왜 신혼여행까지 간섭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뭐라 했는데? 뭘 뭐라 해. 정해진 거 없다 그러고 근무 때문에 국내 가려고 한다고 그랬지. 설마 따라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잖아. 조용히 해. 그래서 걱정이야. 설마 같이 가시진 않겠지? 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다. 잠시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도는 좀 아닌 것 같구나. 네? 그럼요? 아무래도 신혼여행은 제주도 말고 유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희 유럽 갈 일정이 안 되는데요. 그이도 수술 일정이 결혼하는 달에 꽉 차 있어서 오래 비우기가 좀 그래요. 그럼 굳이 제주도를 가겠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왜 제주도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긴? 내가 제주도 다녀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무슨, 설마 신혼여행에 어머님도 같이 가시게요? 뭘 그런 걸 묻니? 큰아들이 결혼해서 첫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인데요. 가족여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이왕 해외 가는 거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관광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다 데려가더만. 왜? 싫으냐? 네, 전 싫은데요.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같이 가면 불편하고 신혼여행 분위기도 안 살고.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구닥다리라는 거야 뭐야? 뭣도 아닌 년 의사 아들이랑 결혼시키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는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네? 네? 뭣도 아닌 년이요?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지금 보니까 네 싹수가 노랗다. 어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싫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거냐? 내가 잘난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이 정도도 대우 못 받아야겠냐? 이 야가 빠진 년. 아,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저는 뭐 욕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 미친년? 너 시어머니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나 참, 너 이 결혼 안 하고 싶구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참견하시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올 생각을 하세요? 네 말버릇을 보아하니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다. 알겠냐?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을 들먹거리시면서 본인도 굳이 따라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저에겐 연연거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는 거 있죠. 저도 어렵게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 따고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저와 남편을 사사건건 비교하시던 것도 그렇고 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저도 모르게 폭발했나 봅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눈 모든 대화를 공유해 주었고 남편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는지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고 전화며 문자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는 이대로 휘말리면 결혼하고 나서도 개고생할 것 같았고, 곧 결혼을 앞둔 시동생 부부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어머니, 저 협박하세요? 원하시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뭐? 없던 걸로 하자고? 청첩장이며 뭐며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없던 걸로 하자니. 너는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어머니가 결혼하기 싫으냐면서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저 이 결혼 못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네가 뭘 참아?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결혼 준비하고부터 참견하셨잖아요. 그것도 정도 것이지. 세상에 정환 씨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부부가 살 집이고 살면서 쓸 물건 고르는데 어머님 주관 개입하시면 그게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지 뭐겠어요? 아니,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럼 조언도 못 해줘? 조언이랑 잔소리, 참견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정환 씨가 그만하라고 안 했어요? 내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환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30 넘은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축하한다고 응원해 주실 일이지.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면 뭐하러 결혼시켜요? 그냥 끼고 사시지. 뭐? 너 아주 제대로 시집살이 당해봐야겠구나. 아, 그럼 저 그냥 안 할게요, 이 결혼.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제가 넘어갈 줄 아나 본데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닙니다. 정환 씨, 지금 시기 넘기면 의사라는 훌륭한 직업 가지고도 결혼 못하고 평생 늙어 죽을 거예요. 뭐? 네 인연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니? 저 이대화 그대로 정환 씨한테 보낼 거예요.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할 거고 어머님 계속 이런 식이면 전 못합니다. 저는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저에게 사사건건 간섭이며 화풀이며 온갖 잔소리를 해대시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여러 환자들을 대하며 나름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까지 하겠다며 크게 싸웠고 두려웠던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을까봐 크게 충격을 드셨는지 저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까내리는 일 없이 존중하며 아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3개월 뒤 시동생 부부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행복하게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반찬이며 미역국이며 몸보신되는 음식을 잔뜩 해주고 계세요. 결혼 전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아이 둘을 업고 안아서 봐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막역한 고부지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이가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와도 워낙 가깝게 지내고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 그거 하나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듯이 인간관계도 서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저처럼 대놓고 들이받든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주부로 지내다 현재는 치킨 가게 사장이 된 20대 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 좀 번다고 날이 갈수록 가부장적으로 변해가던 남편을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달리고 있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다시 받아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집안일 하는 여자 우습게 알고 본인이 최고인 줄 알던 가부장 남편이 박살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아무 회사에서도 나 찾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인간이랑 당신은 왜 결혼했어? 기운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좀 능력은 부족해도 세상 착한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어. 신혼 초인데 원룸에서 빌빌거리는 신세 만들어서 미안하다. 장인어른 반대하는 거 억지로 결혼 밀어붙여 놓고 당신한테 집만 지우는 게 나야? 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나 치킨 가게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말자. 당신 분명히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쩌면 장인어른이 한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공무원 공부한다고 뭐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새님이라고 하셨잖아. 그게 딱 나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아빠가 당신 반대한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번 결혼 갔다 와서 그랬던 거잖아. 당신 무능하지 않은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책 마. 공무원 공부하다가 당신처럼 회사 취직하고 이런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지? 미안하다. 나 같은 놈 때문에 힘들게 해서. 남편은 이미 한번 장가를 다녀온 일이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는 치킨 가게에 단골이던 남편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하게 되었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잃고 너무 자책이 심하자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아빠, 큰아버지 회사에 혹시 사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무능한 그 놈 자식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했다니? 이혼남인 주제에 남의 귀한 딸 채간 뻔뻔함이면 어떻게든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렸다기보다는 새로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식업 계통 영업 쪽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드려봐요. 큰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사람 좀 하나 써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무능하길래 본인 직장을 너한테 의탁해서 구한다는 거냐? 그런 놈팽이랑 더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장 이혼을 해라. 결혼도 이미 한마당에 더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인정하는 분위기던데 아빤 대체 언제까지 반대하시려고요? 네가 아직 어려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다. 결혼한다고 하면서 나랑은 다르게 가부장적이지 않고 착해서 좋다고 그랬었지. 근데 착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 봐야 아는 법이야. 그 놈 인상만 봐도 딱히 착한 것 같지도 않더만. 계속 잔소리 하실 거예요? 아님 도와주기라도 하실 거예요? 더 참고 들으려니 좀 힘드네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학벌부터 집안까지 그 놈이랑 뭐 하나 비교가 안 되는 게 있냐? 무슨 온달공주 이야기랑. 지금 현실이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해라. 일단 그이한테 기회 한 번만 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기는 해놓을 테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저는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의 취직 자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떨어진 남편의 자존감을 배려하기 위해 큰아버지의 식품회사라고 말하기보다는 먼 친척을 통해 취업 자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꺼냈죠. 소개를 통해 취직을 하게 된 남편은 적성에 맞았는지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제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안일 도와준다고 하더니 요즘 주말마다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주말에는 청소며 설거지며 거들어준다며. 나 영업부서라서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기름칠해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남자 하는 일에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 늘어놓지 말자. 아니, 그래도 당신이 약속한 건 지키도록 해야지.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며.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며. 회사 일 적응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일 핑계로 맨날 집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해? 주부 일하면서 나 내조하라고 했었고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했던 건 물론 기억해. 근데 그럴 사정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내가 직장일에 매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 취직하더니 사람이 완전 변했다. 내가 영업부서의 에이스 취급받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승진하게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참고 이해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 힘들면 치킨 튀기는 일 하는 거 관두던가.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남의 가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일을 관두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 승진할 거 확실하다고.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승진 얘기야. 허파에 들어간 바람 빼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보세요, 나래씨. 나도 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서 빌빌거리던 찌질이던 시절은 한참 전이니까 제발 참견 좀 자제하자.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잦은 것도 모자라 말투까지도 점점 거칠어지는 남편.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는 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자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죠. 당신 미쳤어? 전 여자친구들 사진을 왜 방에다 붙여놓고 있어? 집에서 놀지만 말고 자기 개발서도 읽으면서 자기 관리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계발서는 뭔 자기계발서야. 전 여자친구들 사진 보관하고 있던 것도 소름 돋는데 그걸 액자에 넣은 게 어떻게 자기 관리인데?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리추얼이랄까? 정신적인 의식이라 생각하면 돼. 날 좋아하는 여자가 이만큼이 있었구나 확인하면서 영업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럼 나도 전 남자친구들 사진 집에 걸어놓아도 되겠네? 아니, 네가 나처럼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닭 튀기는 거 솔직히 고졸도 하는 일이잖아. 지금 말 다 했어? 힘들어도 당신 뒷바라지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식품 영양학 전공했고 대학도 괜찮은데 나온 건 알겠거든? 근데 내가 막상 취직을 해보니까 결국 사람 능력이라는 건 그런 학벌로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학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나도 동의해. 근데 내가 헌신한 건 어디 가고 닭 튀기는 거 고졸이나 한다느니 하면서 내 일 폄하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태도가 맞는 거야? 아,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나게 좀 하지 말자. 나도 이제 짬 차서 주임 소리 듣고 곧 대리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닭이나 튀기는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황당하다 황당해. 당신 그럼 잘난 사람이니까 나 치킨 가게일 관둬도 상관없겠네? 집에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면서 당신 내조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진즉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뭐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 아득바득하면서 자존심 세우지 마. 그냥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 성공이나 뒷바라지 하라고. 집안일에는 나의 손도 대지 않고 점점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이 실망스러워.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 성취에 취해 저를 날이 갈수록 함부로 대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람인 게 더 황당한 일이었죠. 며느라가 너 요즘 현우한테 바가지 긁는다면서? 사람이 잘해줄 때에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법인 거 모르니? 어머니,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고민일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집에 전 여자친구들 사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을 제가 참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거봐 엄마. 내가 집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잖아. 완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너 지금 집에서 하는 게 뭐니? 막말로 쥐꼬리만한 원룸에서 지내면서 세탁기가 빨래해, 식기세척기가 그릇 닦아,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 대체 너는 하는 일이 밥 차리는 거 말고 뭐냔 말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아침 7첩으로 먹어야 한다고 해서 칼로리며 영양 계산해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거 먹으면 질린다고 해서 요리 대량으로 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애시당초 그이 취직 자리도 제 친척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당신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아주 나 제대로 내조라도 하는 줄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요리 맛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주부로서 하는 일 전부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직장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계기 정도인 거고 일은 내가 잘해서 승진하는 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첩을 들여도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애가 우리 현우다. 묻어난 현우한테 밥 차려주는 거 말고는 딱히 봉사하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 좀 내지 마라. 큰일 할 사람 기죽여서 어떻게든 편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꼴 나는 못 본다. 저는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집안 배경도 많이 차이나고, 신혼집 장만할 때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보탰어요. 첩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부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비정상인가. 이 집안은 이 집안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다. 소방 맞기 싫음. 앞으로 현우한테 고분고분 굴거라.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고집만 세져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감도 안 오는구나. 당신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애 임신 안 되고 있는 것부터 엄마도 불만 많은데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 기억하고. 앞으로 내조 똑바로 안 하면 엄마 또 호출할 테니까 긴장하고. 어느 날 내가 첩 가진다고 해도 놀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농에 또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 죄책감이 있기는 한 모양이구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는 대체 언제쯤 애를 가질 거니? 현우가 애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애 가지는 약이라도 지어서 보내줘야겠니? 제가 하는 집안일을 우습게 알고 애가 생기지 않는 책임을 제게만 묻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차이나는 배경의 이혼남과 결혼을 해준다며 굽신거리다시피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며 착하고 절 배려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죠. 결혼을 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제가 시집 온 집안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강약약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시점에 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그 놈팽이랑은 잘 지내고 있냐? 형님 말 들어보니 아주 지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던데. 그 일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이야 잘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렇게 대하라고 시켜뒀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켜뒀다뇨? 내가 너한테 말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런 놈이 착한지 아닌지는 힘이 있고 나서야 판단이 될 문제라고. 일부러 큰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 사위니까 힘 좀 실어주라고 했다. 그럼 그이가 빨리 승진한 거며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것도 큰아버지가 도와줘서라는 거예요? 공무원 공부하다가 기껏 취직한 회사에서도 잘린 놈이다. 영업일 하면서 그 놈이 에이스 취급 받을 능력이나 있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건 그이랑 저 기만한 거잖아요. 덕분에 그놈 실체가 요즘에 좀 어떤지 잘 보이겠지. 너도 봐온 게 있을 테니 이제는 대답해 보거라. 어느 쪽이냐?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잘 나간다고 내 딸 무시할 놈이냐? 아님 잘 풀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부인한테 헌신하는 놈이냐? 이런 일 몰래 꾸민 아빠랑은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난 언제라도 그 놈이랑 이혼하는 거 찬성이다. 아직 애도 없고 새 출발하기에 늦은 나이 아니니 잘 생각해 보거라.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이 모두 아빠가 큰아버지에게 부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납득이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편이 일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아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힘을 가지기 전에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잘 나간다 싶으니 마누라를 괄시하는 데다 시어머니를 통해 첩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인간. 그게 바로 남편의 실체였죠. 여보, 오랜만에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하고 올까? 갑자기 당신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한테 외식으로 나가는 돈 아껴서 당신 좋은 차 살 거라더니? 그거야 그냥 농담으로 한 거지. 당신이 첩들이니 뭐니 하는 말 아직 안 잊고 있거든? 농담을 하려거든 선을 지켜서 해. 으이구, 우리 마누라 많이 뿔이 났네. 알겠으니까 오늘 이쁘게 하고 밖으로 나와.
당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면 좋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냐고, 불안하게.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직장 연결해준 것도 맞고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잖아. 나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 텐데 정작 난 일 바쁘다고 생일이니 기념일이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라도 힘낼 테니까 마누라가 좀 이쁘게 봐줘. 알겠지? 아빠의 말대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갑자기 사근사근해지던 남편. 기분이 좋을 일이 있어 잠깐 일어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외식을 다녀온 이후로도 꾸준히 절 챙겨줬습니다.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나쁘끄러운 애정 표현까지 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감동할 뻔했었던 저는 그것이 모두 남편이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 위장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애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사진 보면 아주 천사가 따로 없다. 뭐 천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귀엽긴 하네. 근데 당신이랑 은근 닮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친척분? 아, 내 전처아이야. 오랜만에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 전부인 애를 갑자기 보여주는 이유는 뭔데? 그게 갑자기 전 부인이 연락 와서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내가 맡기로 했어. 오늘부터 당신이 친자식처럼 키워주면 돼. 할 수 있지?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설마 당신 이러려고 나한테 최근에 잘해줬던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당신이 명료하게 상황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분 풀어준 거지. 스트레스도 좀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잘못된 판단하지 말란 뜻에서. 잘못된 판단? 지금 내가 남의 자식 못 키우겠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 이거네? 이혼녀 꼬리표 붙고 능력 있는 남편한테 버림받는 쪽을 택할 생각은 아니지? 그나마 내가 너 배려해서 전부인 첩으로 데리고 사는 것까지는 안 하겠다고 양보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자꾸 봐주니까 사람이 만만해 보이니? 아, 자존심 괜히 세우지 말라니까. 일단 한 번은 참아줄 건데 이제부터 하는 말 조심해서 내뱉어. 너야말로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미친놈아. 전 여친들 사진 도배해 놓은 것도 참아줬는데 남의 자식의 첩 얘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는 거 사장인 큰아버지가 밀어준 덕분인 거. 무슨 헛소리야? 당신 큰아버지가 내 직장 사장이라고? 이거 완전 또라이년이네. 당신이랑 곧 이혼할 마누라 이름은 윤나래. 아빠 이름은 윤준원. 당신 회사 사장님 이름은 윤준묵. 내가 큰아버지 아닌 이상 당신 회사 사장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 또라이년이라고 한 거 한 번은 참아줄 텐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내뱉어. 안 그럼 헛소리인지 아닌지 곧장 확인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헛소리 하려고 따로 조사를 했겠지 미친년아. 이딴 위협한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너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그래. 이혼하는 거 나도 좋다 이거야. 대신 당신이 헛소리라고 했던 거 꼭 증명은 해줄게. 그때 가서 울며불며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거 기억해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폭언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빌미로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이혼한 제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아빠에게 남편의 더러운 인성과 폭언들을 모조리 털어놓기도 했죠. 여보, 사랑하는 내 나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짜고짜 왜 반말을 하시고 남의 이름을 부르세요? 미안. 당신이 이제까지 나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너무 늦게 알아서. 내 자존심 지켜주려고 먼 친척이 직장 소개해줬다고 한 거며 참아준 거 이제야 나 알았다고. 내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였고 말도 안 되는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정말 깨달았어. 네네. 축하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미안한데 다시 나랑 재결합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연줄 끊어지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 나대하는 게 완전 찬밥이야. 전에는 내가 뭘 해도 에이스 취급하던 사람들이 나 패급 취급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라고. 제발 다시 나 받아주면 안 될까? 에이,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리추얼인가 뭔가 하면서 자신감 충전하세요. 전 여친 사진들 잔뜩 붙어 있던데 거기 전 부인 아들 사진까지 붙여놓고 힘내보시라고요. 이러지 말자 여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받아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꾸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좀 꺼져주세요.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집안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댁 같은 쓰레기 다시 재활용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 마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엉덩이 붙이고 지내려면 귀찮게 하지 말고. 알겠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당신이 지금 당장 바라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을게. 계속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꺼져. 여보, 현재 남편은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곧 퇴사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야 저를 괄시하던 남편이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본인들이 잘난 줄 알고 배려하고 참아줬던 저를 무시해왔으니 그 대가를 남은 세월 내내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